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기출문제 특강입니다. 기출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제 읽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그 이론 공부를 하셨는데, 이 이론적으로 공부한 요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를 이제 그 살펴보는 게 기출문제 특강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특강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두껍게 나왔죠. 이 두껍게 나온 이유는 왼쪽에는 이론이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요 이론 공부한 요 내용이 그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를 이제 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하나로다가 그 이론과 문제를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론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개월 동안 요 기출 문제를 그 진도에 맞춰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 규정을 하게 되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어떻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끔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옛날에 17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X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동그라미.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나올 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개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중개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와 중개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됩니다. 판례가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용어의 정의가 1호부터 6호까지 있게 됩니다. 이게 법령에 충실해서 문제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정의는 중개의 정의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개 대상물이 이렇게 된다.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정의 끝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면 총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 네 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개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길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끊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끊을 때 어디에서 끊습니까? 그 밖에. 그러면 그 밖에라는 말은 매매교환 임대차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권리의 득실 변경.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득은 취득이 되고 실은 상실이 되고 변경입니다. 다른 말로 쓰면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 이 권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뒤에서 전제하고 있는 알선, 즉 계약의 대상이 됐을 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권은 물권법정지에서 총 8가지 물권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이 있게 되고 점유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의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게 되고, 담보물권의 3가지,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개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은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해당된다. 점유권 안 된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주는 거니까는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용익물권 해당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셋 다 해당이 됩니다. 셋 다 중개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담보물권 해당된다. 유치권 된다. 유치권 설정을 알선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치권을 이 사람에게 이전을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이 유치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질권 해당 안 된다. 저당권 해당된다. 그래서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영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저당권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 저당권 설정은 그냥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B는 A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담보 제공 방법이 바로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다. 이거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금전 소비대차가 됩니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를 알선을 해주는 게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전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면 이 밑에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수해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도 해당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판례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외에도 가등기 담보권이 해당이 되고 판매권 등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 중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 이 중간 개념을 빼버리면은 중개는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중개와 알선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죠.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일명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컨설팅을 풀어서 쓰면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 이것을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고 거래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 이용 개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담 알선 같은 말 하니까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법인인개업공개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는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봤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에다가 한 글자가 덧붙여서 중개업이 됩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니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중개를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가 좋다, 승낙을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뭐가 성립됩니까? 계약,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에 근거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으니까 보수를 받고의 반대말은 보수를 받지 않고 공짜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중개업, 업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중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고 받지 않고 명백하면 다행인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보수를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를 했을 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요구한 자체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손에다가 꽉 쥐었을 때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라는 것은 앞에서 공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에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업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업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반대말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반대말은 우연히. 그래서 우연자만 나오면은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연은 중개업소 이름이 아니라 어디 이름? 술집. 그래서 우연자가 나오면은 아름다운 청주에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목적입니다. 동기,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이나 또는 거래관념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기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어떻게 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등록의 상태로 플러스 뭐한 사람? 중개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기 끝에 있는 중개 대상물부터 이 무등록 중개업자까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여기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지만 중개에 해당될 수 있고, 중개에 해당되지만 어디에? 중개업이 될 수 있고, 중개업에 해당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데, 중간 생략하고 처음과 끝을 연결시킵니다.
여기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중개대상물을 취급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OX 동그라미.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두 개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어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OX. X.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의 정의는 개업공예사입니다. 개업공예사의 용어의 정의부터는 쉬운데 개업공예사 하면은 뭐 한 사람?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오직 등록한 사람만 개업공예사라고 칭하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개업공예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는 무조건 등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업공예사는 어떠한 종류, 종별이 있느냐? 신인을 다니시다 보면 유독 개업공예사들이 눈에 많이 띄실 텐데 똑같은 개업공예사 같지만은 총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법인인 개업공예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세 번째는 중개인. 세 사람 다 공통점은 뭐였다? 등록했다. 등록한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라고 했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옛날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도 쉬운데 공인중개사 뭐 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오직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자격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3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소속공예사가 있게 되고 세 번째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있게 됩니다. 세 사람 다 공통점 뭐를 가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플러스 개업공예사라는 용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록, 자격 가지고 등록한 사장님을 지칭합니다. 소속공예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는데 플러스 소속, 개업공예사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을 지칭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는데 앞뒤로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자격 가지고 뭐하는 사람?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 해서 이 세 사람은 서로 구별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결국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개업하자니 부담스럽고 일단 취직해서 일을 좀 배워보자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는 지금부터는 마냥 한번 놀아보자, 마냥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세 사람은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제일 마음에 든다? 3번. 노는 게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째 용어의 정의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예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해 놓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재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개업공예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공예사는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업공예사에 소속된, 즉 개업공예사 사무소에 취직한 공인인계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속공예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해도 되고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보조원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예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여기서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예사에 소속되어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소속공예사는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 소속공예사와 중개보조원 합쳐서 개업공예사의 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용인 하면은 사장, 종업원, 종업원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다음에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됩니까?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되시는데 사장님이 되시면은 그 밑에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종업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공예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인계사 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우연이 들어갔습니다.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인이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가 되겠죠. 여기서 우연자가 나오면 아름다운 총재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인을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역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인을 업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컨설팅이 부수에서 이루어지든 슈퍼 영업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든 나이트클럽 영업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든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5번은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인데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X.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 이루어졌다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공인인계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개업공예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 하면은 무조건 뭐 한 사람? 여기 등록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소속공인사에는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소속공인사 용어의 정의에서 여기 가로 안에 요 내용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동그라미. 우연한 기회, 우연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뭘로 나와야 됩니까?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고. 그래서 전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법문에 충실해서 문제가 나오는 이 기역, 니은, 디귿과 그 다음에 우연, 요거는 판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법령을 그대로 옮기고 판례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번 거래 당사 사이에 중개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교환계약 해당이 되는 거죠. 거래 당사 사이의 중개상물에 대해서 교환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란 무조건 뭐한 사람? 등록한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하는 자 이거는 중개보조원이 아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란 무조건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법정지상권 요거는 유치권하고 같은 개념이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전부 다 설정을 알선하는 거 있을 수 없죠. 법률이 규정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거니까 설정을 알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이 사람에게 이전이 되게끔 알선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여기서 양도니까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으면 이거는 우연히 한 거죠.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고 본다. 업을 한 것이라고 본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의 법에 따라 X가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X.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X.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는 잘 갔죠.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X가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똑같은 문제죠. X.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X가 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3번은 이 개업공인세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사가 아니다. X. 소속공인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5번 개업공인세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되죠. 주관적 의사 이렇게 하면 X가 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X가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은 무조건 뭐한 사람? 등록한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하면은 무조건 뭐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교임 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는 법령을 원문 그대로 옮긴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이 용어만 하나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동그라미. 이게 이제 가로해놓고 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 이중소속 금지가 됩니다. 5번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지역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는데 전부 다 요 틀 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틀 안에서 나오는데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